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요, 좀 약간 제가 보면서도 좀 무서운 기사였어요. 무서운 기사. 보시면, 자, 제목 읽어볼게요. 자, 수도권 집값 들썩. 광명, 용인, 광교 등에서 10억 아파트 쏟아지고 있다. 이걸 이제 가져온 제가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당연히 높은데 특히 청약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게 눈을 돌려서 안 되는 사람들이 서울 구축 그리고 외곽 쪽으로 가다가 이제 안 되면은 수도권으로 이제 옮길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기사가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미 현장에서는 더 뜨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면서, 이제 제가,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은 게, 막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막 불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부추기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는 이제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죠.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내 집 마련에 이제 좀 길게 가져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아마 이런 소리가 이제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하다가 뒤늦게 이제 가면 이제 상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자, 신축 단지 중심으로 1억에서 2억 올라. 공급 위축에 매물이 없어서 가격 급등. 자, 특히 이제 전용 84, 그러니까 전용 84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는 뭐예요? 한 32평, 34평,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매가가 이제 10억이 넘는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런 이유는 서울 집값 상승과 더불어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 봅시다. 강남에서 시작된 불이 강북을 지나 수도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과천, 안양, 수원을 넘어 지금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번졌습니다. 평택의 한 공인중개소라고 합니다. 자, 최근 서울 집값이 빠르게 치솟자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84 매매가가 10억 원이 넘는 거래가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의 불길이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가 대책 카드를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러한 가격 상승 흐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예 대놓고 이제 써버렸죠. 어디지? 파이낸셜 뉴스예요. 자, 집값 상승의 불길이 이렇게 있지만 아마 이제 총선이라는 게 아무래도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 흐름이 상당 기간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말을 그때 이상우 대표가 했었죠. 직방 올스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되게 됐어요. 네, 기사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천, 분당뿐 아니라 광명, 의왕, 용인, 광교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서 전용 84 기준 10억 원대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 서울과 거리가 있는 부천, 송도, 평촌에 이어 동탄에서도 10억 원을 바라보는 9억 원대 아파트들이 속속 신고가를 찍고 있다. 이제 끝물인가요? 아이고야.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서울 이 장은 이제 끝날 때가 됐었죠. 그랬는데 참 이게 지금 비정상으로 좀 가고 있는데 좀 밖에 좀 뭔가 소리가 나죠. 지금 저희 애는 이제 그 독감에서 완전히 나아서 완전히 살아났어요. 막 목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울리네 그냥. 저렇게 말 많은 애가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자, 수도권 신축 아파트 10억 원 넘어. 자, 봅시다. 실제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의왕시의 인도권 푸르지오 엘센트로, 옛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의 24층 전용 면적 84가 10억 8,730만 원의 매물이 나왔다.
이 단지는 분양 초기 프리미엄이 4, 5천만 원에 그칠 정도로 관심이 없었으나 인근에 있는 인덕원역에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그러니까 인덕원선이죠. 그리고 월곶 판교 복선 전철, 월판선이죠. 이게 들어서고 광역 급행절도 GTX-C 노선 인덕원역 신설 등이 거론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그렇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이럴 때 한번 찾아보자. 이때 찾아보지 언제 찾아보겠어요. 물론 가서 보면 더 좋고. 자,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인도권 푸르지오 엘센트로를 제가 찾았어요. 자, 이 네이버 지도가 조만간 바뀌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바뀌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뀌면 지금은 이렇게 딱 단지를 찍으면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해당 이거에 이제 그 부동산 정보가. 근데 바뀐 지도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네이버 지도에다가 이제 제 관심 물건이나 이런 것도 등록해놓고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를 딱 보니까 좀 크게 볼까요? 오케이. 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여기. 평촌역에서 가깝고 바로 옆에 인덕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인덕원이 있고 얘가 좀 뭐가 잘 안 먹네. 그럼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동 배치는 뭐 널널하네요. 널널한데 다 지금 남서네. 남서네. 이거 보는 방법 아시죠? 이거 보는 방법 아시죠? 맨 위가 북, 남, 서, 동. 그러니까 남서잖아요. 남서 이렇게 찍으니까 남서 얘는 남동. 정남향 집이 없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예요? 40층이네? 1호 라인부터 4호 라인까지.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112.8이니까 전용, 공급 면적 30평이고, 옆에는 40평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로 보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놀이터 있고, 배드민턴장 있고, 옆에 공원 있고, 뭐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덕원 여기 이렇게 금방 가겠네. 그쵸? 직선거리 한 1km 안 될 것 같은데, 찍어보면 그렇지. 한 859. 걸어서는 좀 약간 멀겠죠. 중간에 공원이 있고. 근데 갈 수는 있겠다. 쪽에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봐서 이제 한번 보는 건데, 이제 새 거니까. 특히 새 거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0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A 해가지고 이거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뿅 하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면적 112, 113, 요거는 이제 공급 면적이에요. 그래서 112, 113 하고 요게 이제 전용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인데 10억 630에서 11억 호가. 저는 여기 랭킹 순 이거 안 봐요. 이거 랭킹은 말이 여기 볼까?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매물 정보와 진정성을 점수하여 높은 순으로 정렬? 미안하지만 저기 광고지 뭐. 안 봐요. 저는 가격 순으로 봐요. 그냥 제일 낮은 거 10억 630, 높은 거 11억. 113짜리도 한번 봐볼까? 10억 630에서 11억 630. 왔다 야. 높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결국 뭐예요? 새 거고, 특히 전철, 이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월판선 아주 좋게 봐요. 좋게 봅니다. 광명역 서미플레이스.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건데 댓글로 이거 사도 되나요? 이런 말 하지 마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기사가 나오는데 그냥 안 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뭐 이 특정 물건을 제가 무슨 띄운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다 없죠. 가슴 아프게 하지 마 진짜. 자, 광명역 서미플레이스 역시 전용 84 30평대가 이제 10억 원에서 최근 19층 기준 11억 8천까지 나왔다. 일부 로열층의 경우는 호가가 12억 원에 달한다. 이미 광명역 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신안선 수혜 지역으로 꼽히면서 여의도까지 15분 안팎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와우. 광명은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광명 서미플레이스. 얘는 딱 봐도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광명역이 있잖아요. 이 광명역은 KTX잖아요. 이게 일반 지하철하고 KTX는 또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 볼까요? 다 남서네요. 남동도 조금 있고요. 이렇게 생겼네. 또 바로 옆에는 오피스텔 있고.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격을 볼까요? 얘는 특히 면적이 크더라고요. 공급 면적이 되게 커. 120하고 121이야. 아까는 110 얼마였잖아요. 그럼 공급 면적이 얼마야? 30 한 거의 한 4, 6? 막 이렇게 나오겠다. 가격을 보면 11억 8천에서 12억. 와. 11억에서 12억. 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다 볼 수 없으니까 뭐 신한선 이런 거 좀 공부 좀 하시고요. 아시겠죠? 아, 저는 좀 생강차 한 모금 마셨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이래. 자, 수지, 성복동, 롯데캐슬, 골드타운. 여기는 제가 좀 잘하는 곳이죠. 물건이 갖고 있나요?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없어. 응. 자, 전용 84 봅시다. 10월 초 분양권 8억 7,220이었는데 최근 10억 원 호가는 매물에 나오고 있다. 광교산 조망이 되는 로열층 단지가 11월 말 10억 6,700만 원의 매물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지 내 초대형 쇼핑몰에 롯데몰 성복점이 들어서면서 가격이 오르자 현재는 매물이 아예 가치를 감췄다. 자, 아까 보면은 엘센트로 얘가 지금 어디 보자. 1770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가 1774세대. 자, 그리고 광명, 서미플레이스. 얘가 1430세대. 아까 물건 많이 있는 거 보셨죠? 자, 그리고 롯데캐슬, 골드타운. 2356세대. 매물 꽝. 이야, 이게 이제 끝내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여기가 좋나요? 쇼핑몰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물론 쇼핑몰도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신분당선 성복역, 이 성복역에서 강남까지 30분이면 가죠. 30분이 조금 안 걸릴 거예요. 한 28분, 29분, 이게 30분 정도 끝내주죠. 아, 이걸 못 사면 그때 태형대신 걸 샀어야 되는데 4억 초반일 때. 뭐 저는 다른 걸 샀어요. 근데 만족하고 있어요. 실거주로 했기 때문에. 자, 성복역 매매가 없어. 전세는 얼마일까? 전세는 새 아파트라서 그런지 4억 8천에서 고층은 6억 5천까지 나오고 있네요. 와, 쭉쭉 가네요. 무섭다. 저희 동네가 오르니까 좋긴 한데 솔직히 무서워요. 너무 빨리 오르니까. 자, 그 인근에 광교와 동탄도 들썩이고 있죠. 광교 자이언트 힐스테이트 전용 84는 10억 7천에서 11억 5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광교가 이제 좀 이게 연식에서 좀 딸려서 그러긴 한데, 와, 얘가 다른 것들이 10억이 넘는데 얘가 이거밖에 안 가나 저는 사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광교 볼까요? 광교 자이언트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앞에 바로 있어요. 딱 봐도 여기가 메인 딱 좋게 보여요. 그리고 광교가 진짜 좋은데 광교는 광교만의 어떤 프리미엄이 있어요. 직접 오셔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바로 앞에 이제 경기도청 들어서죠. 경기도 융합타운 있고 이게 내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서면 또 장난 아닌 거죠. 야, 근데 얘가 10억 초반이라. 자, 여기 제가 해놓은 거 볼게요. 11억 8천에서 12억 4천. 11억 8천에서 12억 7천. 와, 진짜 이거 그냥 전체를 다 봐도 되겠네요. 그쵸? 다 30평대니까. 11억 5천에서 12억 7천. 진짜 정말 억소리가 나네요. 억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제가 이걸 계속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옆에 뭐가 있어요? 동탄역 있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지방을 좀 자주 가서 강의도 좀 있고 좀 물건도 좀 보러 가야 돼서 지방을 좀 자주 가거든요. 이때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철은 못 가잖아요. 이 기차역, 특히 SRT, KTX 옆에 있는 게 엄청 큰 저한테는 이게 메리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막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해요. 빨리 이거 가려야지.
어. 자,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 시티가 있는데 30평대 가격을 보니까 제일 작은 게 9억 1천에서 10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이쪽하고 봤는데 좀 약간 차이는 있는데 결국 공통점이 뭐예요? 신축이고, 자, 공통점이 뭐죠? 신축, 그리고 역세권. 이게 이제 교통 호재인데, 이 역세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자리와 연결되는, 아니면 기차역, KTX, 그리고 S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입지가 좀 떨어지는 신축이 있고 입지가 좋은 구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인기가 좋을 거냐 봤더니 지금까지 데이터는 신축이 더 좀 높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가 이제 벌써 막 10억이 이제 넘어버린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공급 확대 정책으로 시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제안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서울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거죠. 자,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9년 39만 6,797가구. 전국을 볼 이유가 있나요? 2020년 32만 3,638가구, 2021년은 21만 4천, 2021년부터 감소세가 본격화될 때 서울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2019년 4만 2,892에서 2021년, 내년 2020은 제가 알기로 4만 4천 정도 비슷해요. 근데 2021년은 1만 9,500으로 떨어지고요. 2022년이 되면은 더 떨어져요. 많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저러지? 죄송해요. 죄송해. 내가 저 목소리를 묻히려고 내가 막 더 소리 크게 지르는데 너보다 더 크네. 자, 보세요. 19년 4만 못 살아 진짜 내가. 2,892요. 그리고 21년 1만 9,577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공급이 부족한데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도 매물 나올 가능성 적어. 왜 그럴까요? 신축뿐 아니라 기존 구축 아파트도 정부의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번 나오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이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부추겼고 추가 지정해도 큰 효과가 없을 거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대출 규제나 보유세 강화보다는 근본적인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기존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해서 시장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자, 공급은 신축하고 구축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신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 뭐 택지지구 개발을 하던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하겠죠.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도대체 언제 되는 거죠? 25년인데 되겠어요? 한 28년 정도 돼야 되겠죠. 너무 멀어요. 자, 그러면 공급 구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매물인데 양도세 중과 혹은 임대주택 등록으로 매물이 지금 잠긴 상태죠. 잠긴 상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한시적으로 이걸 풀어줘라. 아니면은 여기 이제 새 아파트에는 여기 뭐가 있죠? 일반 분양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기존 구축에 있어서는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잠겨서 만약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푼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보면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이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냐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버린 사람이에요. 같이 해줘야 돼, 같이 하려면. 자, 그래서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언 빙판길처럼 매우 미끄러운 상태인데 급격히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뒤집힌다. 아, 좋은 비유인데요. 당장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조치가 시장에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씩 브레이크를 잡아서 천천히 차를 세워야지 차가 안정되게 멈출 수 있다라고 말을 했네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제발 정책이 한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등록한 임대주택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안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서 이제 뭐 일개에 저는 만 명도 안 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널리 좀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좀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영향을 미치면 참 좋겠는데 좋은 쪽으로.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다른 더 영향력 많으신 분들도 같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뭐 그분들이 뭐 일부러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정부가 또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근데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시고 이걸 잘 지키시길.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되게 불안해요. 저 롯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다 제 주변 회사 동료들한테도 2014년 15년부터 사라 그랬어. 안 사. 꼭 그때는 안 사. 그럼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막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야. 작년만 해도 사라고 해서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산 거보다는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사실 실거주기 때문에 올라봤자 의미 없어요. 크게. 왜? 팔 거 아니잖아요. 주변도 다 올랐는데 팔고 어디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면은 오르나 내리나 결국 신경 쓸 게 내가 매달 내는 대출 원리금이 얼마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해야 되는데 꼭 그 0에서 1로 가시는 분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따져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 향후 6개월 후에 가격은 1년 후는 의미 없다니까요. 의미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부화내동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어떻게 한다고 막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나는 전세로 하면서 그냥 내 형편에 맞게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시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신축을 좀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시던가 죽줍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전매가 가는 곳은 초피를 주고 하시던가 뭔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들으실 분들은 제 이제 실거주 정규반을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런 거는 됐고 투자 관점에서 좀 이렇게 물건 관리라든가 매도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세금 정규로 오시는데 내년에 이제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정규도 이제 커리큘럼 다 바꿀 거고요. 막 20명, 30명 하는 그런 과정은 잘 안 할 거예요. 다 온라인 위주로 할 거고 아예 이제 5명, 10명 소수 정예로만 그냥 갈 거예요. 대신 이제 좀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과정이 막 12시간, 열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다 앉아 있기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령 뭐 임대주택 등록 활용법이라든지 향후 매도 전략이라든지 그런 투자 자문 관련돼서만 이제 개별 상담을 좀 하려고 해요. 근데 계속 제가 일부러 다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주일에 1명 아니면 2명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딱 허들을 높일 거예요. 정말 필요하신 분만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준비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만 오시고 그 외에 정말 세금 뭐 이렇게 계산이라던가 뭐 기장이라던가 신고 대행이라는 그런 건 당연히 세무사한테 가셔야죠.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건 불법이에요. 제가 잘못하면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다 원칙을 지켜서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강의 광고를 해버렸네. 미안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와서 약간 저도 조금 살짝 마음이 좀 급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시겠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복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살려고 하는 어떤 가치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기준대로 쭉 이렇게 하시면 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